안녕하십니까. 저는 KB증권에서 계량 분석 퀀트를 담당하고 있는 김민규입니다. 저는 오늘 상상력 측정하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상상의 뜻은 다 아시겠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기대하는 것을 우리는 상상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왜 갑자기 상상력 타령이냐? 지금부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상상력을 말하는 이유는 내년은 실적 갖고는 별로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 왼편의 그림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이후로 기업들 실적이 좋아지면서 굉장히 영업이익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작년보다 올해 영업이익이 70% 이상 늘어났는데요. 하지만 내년은 지금 현재 예상치 기준으로 대략 한 8%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내년도에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실적 말고 그 이외에 다른 것이 필요할 텐데 바로 그 다른 것이라고 하면 밸류에이션입니다. 주식을 많이 보신 분들 또 보시지 않은 분들도 아실 테지만 주가는 실적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실적이 지금 당장 좋지 않더라도 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은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면서 올라갈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적이 좋지 못한 그런 환경에서 이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즉 상상력을 자극하면서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를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상상력을 어떤 단계를 거쳐서 우리는 상상을 하는가를 한번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성장해 나가는 성장의 순서를 따라갈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산업이 좋아질 거다. 이걸 하면 장사가 잘 될 것이다. 라는 수요에 대한 기대가 있겠죠. 아직까지는 뭔가 보이지 않지만 이 산업이 막연하게 좋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그럼 그 좋아지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장사를 하기 위한 전초전, 투자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인 어떤 투자를 얼마큼 할 것이고 이게 얼마큼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런 단계가 두 번째 단계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회수 단계입니다. 투자를 해놓고 장사를 하면은 실제 그거를 이익으로 벌어들이는 단계가 마지막 단계인데요. 저희가 밸류에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단계다라고 생각하는 단계는 앞 단계인 수요와 투자에 대한 단계입니다. 이 수요와 투자에 대한 단계가 중요한 이유는 그 뒷단계인 투자 이후 회수까지 가는 길은 너무나 멀고도 험하기 때문인데요. 이 오른쪽의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요. 그동안 역사적으로 봤을 때 투자를 열심히 해온 기업들이 그 투자를 이익으로서 회수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측정을 해봤습니다. 30% 정도에 되는 기업은 1년 만에 바로 투자를 회수하는 데 성공을 하지만 절반 정도, 50% 정도 기업은 2년에서 5년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심지어 21% 정도 되는 기업은 아예 회수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 이후 회수를 한다라는 기대감은 사실 투자를 하면은 기업들의 재무제표에 변화가 생기고 또 회수를 하면은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변화가 생기지만 그렇기 때문에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확실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하루하루 주식을 보는 입장에서 이 기업 가치를 보는 입장에서 밸류에이션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수요와 투자 단계를 집중적으로 봐야 합니다. 이 수요가 어디에 있고 그래서 어떤 기업이 어떤 투자를 할 것인가를 읽어야 하는데 문제는 이게 데이터로는 잘 볼 수가 없다라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는 제가 숫자를 위주로 분석을 하지만 오늘은 숫자가 아닌 정성적인 부분, 그러니까 글자에서 읽을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예시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왼쪽에 있는 예시들이 지금까지 나왔었던 기업 분석 레포트들 중에서 두 건을 제가 뽑아온 것이고요. 위편에 있는 걸 한번 보시면은 제목이 태양광을 넘어 신에너지 플랫폼으로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문단들이 각각 레포트의 요약입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확장, 혁신, 성장, 변화, 선도 이런 무언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죠. 하지만 그 아래쪽에 있는 보고서를 보시면은 전혀 그런 문장이 발견되지 않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밸류에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수요와 투자에 대한 기대감을 이런 단어들을 포착해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2004년도 이후로 대략 기업 분석 레포트가 43만 건 정도가 있었는데 그 레포트들에서 이런 키워드를 발췌를 한번 해봤습니다. 참고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수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는 키워드는 변화나 진출이나 확장 이런 게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투자에 대한 기대감은 그냥 말 그대로 투자 또는 인수합병, M&A라고도 하죠. 그리고 증설이나 신사업 이런 단어로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많이 드러났었고요. 이런 분석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결론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주머니가 두둑해져야 이런 기대감, 상상력을 자극하는 키워드가 많이 등장한다는 점이에요. 오른편의 그림을 한번 보시면 위쪽에 있는 그림이 코스피 EPS 성장률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그림은 말씀드렸던 그런 키워드가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가를 통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을 바라보는 사람이 이 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고 얼마나 많은 기대감을 품고 있는가를 그림으로 그린 것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뭔가 기업들의 기대하는 바가 늘어나는 시기는 항상 이익 성장률이 올라간 다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나 기업이나 똑같이 행동을 하는 게 여기서 읽혀집니다. 왜 우리가 뭔가 다른 거 해볼 거 없을까라는 다른 생각을 하는 시기는 보통은 먹고 살 걱정이 해결되고 배부르고 등 따실 때 다른 걸 해볼 고민을 하게 되죠.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이 벌리고 현금이 많이 쌓이면은 뭔가 다른 것에 진출해 볼 기회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상상력이 자극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상력의 단계 중에서 수요와 투자 이렇게가 밸류에이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은 주가는 언제가 가장 좋을까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왜 업종들 가운데서는 어떤 업종은 투자에 대한 거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이 업종이 좋아질 거다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는 업종들도 있는 반면에 또한 어떤 업종들은 우리가 어디에다 투자를 얼마큼 할 것이고 또는 누구랑 뭘 체결을 할 것이고 어디를 인수합병할 것이다. 이런 투자에 대한 계획이 많이 밝혀진 업종들도 있기 때문에 이 두 업종들 사이에 주가는 어떤 업종들이 좋았는가를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의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이 위쪽에 있는 파란색 선이 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투자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덜 드러난 업종들의 수익률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깔린 검은색 선이 투자에 대한 것들이 이미 많이 드러난 업종들의 수익률이에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덜 드러난 업종일수록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보여주는 모습을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성과를 보여주는 기간이 언제 집중이 되었었는지를 살펴보니까 다 성장주가 좋은 구간들이었어요. 성장주가 좋다라는 뜻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은 보통 성장주는 지금의 실적이 좋은 주식이 아니고 이 미래의 실적이 좋은 주식,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있는 주식들이기 때문에 성장주가 선호되는 구간들은 위험 선호가 켜지는 구간입니다. 위험 선호가 켜졌을 때 왜 이런 투자가 덜 보이는 업종들의 수익률이 좋은가라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이 위험 선호가 켜졌을 때는 우리가 뭔가 눈앞에 보이는 확실한 무엇보다는 아직까지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 산업이 좋아질 거다라는 막연한 기대감만 있는 업종들이 뭔가 터졌을 때 한 방에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장주가 좋은 구간에서는 미래 수요에 대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투자는 잘 안 보이는 업종들의 수익률이 훨씬 좋았다라는 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지금 그런 업종들이 어떤 게 있을까를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컨텐츠와 바이오입니다. 이 컨텐츠와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동의를 하실 거예요. 이 업종이 좋은 업종이고 미래가 있는 업종이다라는 건 다 아실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그런 기대감에 비해서 거기 안에 속해 있는 업종 종목들이 우리가 어떤 투자를 얼마큼 할 거예요 라는 말은 아직까지는 덜 나온 그런 상황이거든요. 물론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결국에 이런 기대감이 있지만 투자가 덜 구체화된 것들이 투자를 구체화해 나가고 시장과 소통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업종별로 비교한 것을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면은 지금 왼쪽에 보고 계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 왼쪽에 보고 계시는 그림의 X축, 왼쪽 오른쪽이 미래 수요에 대한 기대감을 업종별로 나타낸 것이고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업종일수록 미래에 이 업종이 성장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가장 강한 업종입니다. 소프트웨어, 미디어, 건강관리가 들어가죠. 그리고 Y축, 위쪽, 아래쪽은 이 업종이 어떤 투자를 할 것이다 라는 게 많이 알려진 업종입니다. 뭐 기계, 화학, 건설, 에너지 이런 과거에는 국영제로 분류되던 기업부터 시작해서 IT 하드웨어나 IT 가전 이런 업종들이 들어가 있죠. 이들 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오른쪽에 쏠려 있는 업종, 소프트웨어, 여기 게임이 들어가죠. 그리고 미디어 컨텐츠, 바이오 이런 업종들이 결국에는 지금까지의 기대감을 투자로 실현시켜주는 과정이 밸류에이션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그 위쪽에 있는 업종들, 말씀드렸던 국영제 산업들 중에서 뭐 기계화, 건설, 에너지 또는 뭐 IT 가전, IT 하드웨어 이런 업종도 기회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들 업종은 이미 투자에 대한 것들은 많이 알려진 그런 상황이지만 앞으로 내년도 이익 전망치를 봤을 때 이익 성장률이 높은 종목들이 굉장히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종 안에서 성장률 전망치가 높은 종목들을 한번 쭉 뽑아서 어떤 종목들인가 살펴보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 최근에 투자 계획을 친환경의 이름으로 발표를 했던 기업들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동안 투자의 계획을 밝혀온 친환경 관련주들은 내년부터는 여태까지는 투자였지만 앞으로는 지금까지 해온 투자가 실제로 돈이 되는 사업이구나 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한번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해보면은 투자에 대한 기대감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컨텐츠와 바이오, 그리고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구체화됐지만 그 이후에 이익에 대한 기대를 가져갈 수 있는 친환경을 저희는 내년도 선호 업종으로 꼽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는 아마 또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빠져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는 저희 뒤에 하이난 위원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